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혜정 큐레이터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이번 첫 번째 프리즈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우한나 작가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인사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정보로 가지고 계신 그 통역 수신기에서 숫자 1번이 한글, 2번이 영어이고요. 사용하신 분들은 떠나실 적에는 앉으신 자리에 그냥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나 작가님이랑 사실 저는 한 2015, 7년, 8년 정도부터 알게 돼서 좀 작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또 개인전까지 같이 여러 번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작가님하고 좀 이렇게 공식적이고 너무 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정말 너무 감회가 새롭다. 우리가 혹시 여기서 우는 것은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네, 왔는데 좀 그 시간들을 또 같이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들을 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분들하고 좀 면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작가님 너무나 수상을 축하드리고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그 뒤로 정말 정신없이 몇 개월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네, 제가 코크 스트리트 넘버 9 프리즈 런던 공간에서 전시를 열고 있을 때 이 기획서를 썼었고 돌아와서 쉬면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밤 12시 정도에 한밤중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받고 제가 거의 막 소리를 미친 사람처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막 고양이도 되게 싫어하고 그랬던 저녁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너무 이런 큰 상은 정말 처음이고 상다운 상을 받아봤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작업을 처음 했던 순간부터 다 기억나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저를 믿어줬던 분들도 다 생각이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눈물이 나서 콧물처럼 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토크는 뭐 특별히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그 우한나 작가가 이번에 프리즈 어워드를 받으면서 커미션을 한 그 신작 그 대규모 설치 작업이 페어장 안에 있거든요. 밀캔헌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축으로 좀 시간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캔허니가 그 우한나 작가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여러 가지 시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긴 한데 결정적으로는 저랑 같이 진행했던 올 2월에 마른 풀 소용돌이라는 개인전을 통해서 처음 제작하고 선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작가가 이렇게 바빠질 줄 전혀 모르고 정말 둘이 그냥 DIY로 아무런 어떤 기금 펀딩 없이 막 그 전시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뭐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시의 제목을 마른풀 소용돌이라고 지었고 영어로는 텀블웨이즈라고 불렀는데요. 이 회전초라는 그 생명체가 당시 그 우한나 작가의 어떤 상태 그리고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말라서 정말 죽어버린 생명체 같은데 사실은 어디든지 흘러서 바람을 타고 흘러갈 수 있고 또 심지어 대륙을 넘어서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다시 약간의 수분을 만나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생명으로 발화를 하는 그런 생명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식물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보다 혹은 동물보다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되게 무서운 생명체로까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한나 작가가 늘 소외되는 어떤 존재들 그리고 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늘 선입견으로 좀 판단됐던 여성이라는 존재들을 다시 불러내고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태도들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전시를 이 회전초 텀블위드를 모티브로 전시를 준비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전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텀블위드라는 거의 어떤 속성에 제가 굉장히 매력에 빠졌어요. 말라있지만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말라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화르르 불탈 수 있는 엄청난 인화물질이고 심지어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는 점?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늘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여자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제가 원래 미친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속성의 것을 닮아있는 실제 하는 생명이구나. 근데 그것이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전초가 정신없이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환상적 공간을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에 임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장혜정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한 신작 블리딩이랑 밀크 앤 허니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작업이 밀크 앤 허니고 이쪽 아래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는 작업이 블리딩이라는 작업이에요. 이 두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 가을쯤에 제가 일단 프리즈를 봤었고 그러고서 이탈리아 여행을 한 몇 주간 다녀온 상태에서 뭔가 너무 많은 예술가, 너무 많은 고미술가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되게 초연해졌어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일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 나는 현대 작가로서 그리고 한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내가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갖고 좀 조용한 마음으로 좀 침착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쉰다고 저는 이제 쉬는 날을 제가 정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쉬는 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드로잉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5살 생일 지났으니까 그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부터 여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공통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은데 애는 언제 날 거야?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은 지 저도 굉장히 오래되고 너 이제 노사냐? 뭐 이런 말들 되게 쉽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되어서 제가 갖는 여성성의 이상적 시기가 지나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이런 작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만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 생식기 그리고 유방 같은 것을 좀 떠올리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박쥐 그리고 호접란과 접목시켜서 박쥐를 그리는데 이게 유방이어야 하고 혹은 생식기를 그리는데 이게 호접란 모양이어야 하는 그 중간에 무언가의 밸런스를 계속 잡아가면서 드로잉을 한 어떤 그 그림이 지금 이 조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여기서 저희가 좀 키워드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좀 참을 수 없이 새어나오는 뭐 이런 문구를 많이 썼는데 이 유방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것이 정말 밀크인지 허니인지 또 여성에게 어떤 다른 진액 같은 것인지 네.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에너지들이 흘러나오고 또 호접에서는 뭐 여성이 월경을 할 때나 그게 분명히 어떤 우리가 생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좀
저희는 매달 만나야 되는 너무 괴로운 생식에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다음 달이 있지만 다음 달이 없을 수도 있는 네. 이상한 그 순환의 굴레를 매달 확인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꽃이라는 막 시들어서 떨어진 꽃, 당연히 죽은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같은 것들을 비즈나 다양한 바느질의 그런 텍스처들로 좀 더 이렇게 생명을 주고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여기서 언덕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이 혹시 모든 것이 요거 첫 번째 네. 오한나 작가 서 있는 장면으로 다시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아주 높진 않지만 살짝 있는 그 둔덕에 왔을 때 저희의 귀 밑으로 지나가는 바람, 그것이 뜨거울지 차가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딱 느껴지는 생경한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이 전시 자체에 있길 바래서 이런 언덕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팬으로 실제로 바람을 주어서 제가 말하려는 감각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넣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 바람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늘 전시에서 사람들이 혹은 작업을 보면서 느끼길 바라지만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사실 모르는 그런 기운 같은 것인데 제가 오한나 작가님의 작업을 볼 때 늘 느끼는 것이 이게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태 같다고 느껴지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바로 다음 어딘가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상태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 같은 것이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작업이 2018년에 하셨던 스윙잉이라는 작업인데, 그 스윙잉으로 넘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스윙잉이라는 작업인데 이때 이렇게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작가가.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때는 어떤 그 약간의 분노 같은 것도 있고 폭동의 이미지도 있고 정말 나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한데 모아서 다 같이 어딘가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행진의 모습을 좀 구현한 그런 작업이었고, 이 작업 안에서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해 주세요. 스윙잉은 총 2번 제가 진행한 작업인데요. 이건 2번째 스윙이고, 혹시 조금만 더 가서 첫 번째 스윙잉을 보여주실, 네, 요 작업. 혹시 다른 슬라이드 있나요? 네. 이게 2018년도에 했던 제 2번째 개인전이었고, 온갖 막대들의 시위라는 것을 주제로 이 작업을 했어요. 이때가 딱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던 순간이었고, 어떤 엄청 많은 시위가 있은 후 우리나라가 변한 그 다음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에너지를 제가 아직도 품고 있었던 것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몇만 명이 나와서 운동을 하면 그것이 정말 어떤 움직임이 된다면 무언가 바뀌는 거구나, 세상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좀 저의 이야기로 막대기들의 시위대를 만들었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저의 정말 55가지였나? 그런 이야기가 담긴 어떤 막대 요정일지 막대 귀신일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다들 일상에서의 사물이었고, 누군가가 손에 쥐어져서 휘둘려지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무언가 바뀐다, 그걸 계속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청소라는 행위도 심지어 대걸레를 들고 매일 정말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청결을 수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과대망상적으로 또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청소라는 게 어쨌든
나를 정리하는 네. 일이고 내 주변을 정돈하면서 사실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네.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뭔가 명상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오히려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좀 대걸레나 빗자루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막대 형태들이 뭐 요술지팡이도 있었고 네,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선 대열이 되게 중요했는데 닫힌 문을 막 뚫고 나가려는 이 시위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3년이 흐른 뒤 제가 이 두 번째 스윙잉을 할 때는 아예 부제가 릴렉스드 허리케인이라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이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닥 바뀌지도 않았더라고요. 제가 바뀌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에 취해서. 네,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정의를 향해 갔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착각하게 만든 거였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빠졌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답보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때 그냥 인생의 어떤 그 순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멋있진 않지만 그냥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대열을 계속 맴맴 도는 어떤 시위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작업으로 세 번째 저의 또 다른 태도가 보여질 수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한번 버리지 않으셨다. 네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실 요 전시도 저랑 같이 했던 전시인데 이 안에서 위치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캄캄한 전시장 안에서 창고같이 또 다른 하나의 구석진 공간, 그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어떤 상태에 계속 맴도는 움직임이 확실히 감지가 됐던 그런 작업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님 작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명랑함이라는 것, 좀 컬러풀한 색감과 우리가 쉽게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재질의 패브릭들 그리고 스트링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주 완벽하거나 혹은 아름다웠지 않은 상태로도 계속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당장은 좀 아픔이 있는 그런 뭐 시위이거나 폭동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축제나 파티의 현장 같다고 네. 사실 느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기괴하고 명랑한 상태라는 것을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 밸런스라는 것이 의도된 유지일까요? 네, 굉장히 의도된 거고요.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1초 만에 펑펑 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되게 냉정하게 뭔가를 판단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상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속성들은 항상 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시위나 폭동을 볼 때도 약간 멀리서 보면 엄청 신나는 콘서트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속성들을 제가 좀 잘 잡아내는 편이고 그런 속성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어쩌면 저의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랑하죠. 명랑한데 너무 명랑해서 괴상해야 하고 너무 무서워서 약간 웃길 정도로 그런 것이 저는 세상 같아요. 그 감성을 또 표현해내는데 가장 적절한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님이 선택하신 그 패브릭이라는 재료인데, 네. 그럼 이 패브릭은 어떻게 처음에 좀 메인 재료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패브릭 작업을 해온 건 아니겠지만 여튼 그냥 소민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패션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집에 너무 예쁜 천이 많은 그런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예쁜 그 홈 패션이라고 하죠.
너무 아름다운 텍스타일의 커튼 같은 게 집에 좀 있었던 상황이어서 패브릭을 당연히 재료로 저는 어릴 때부터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웠던 학교에서 뭔가 전공을 가지고 재료를 배우는 학교는 아니어서 처음으로 뭔가 과제를 줬을 때 제가 패브릭으로 뭔가 유니콘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갔는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교내에서 했던 첫 개인전 때 패브릭으로 8개의 큰 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방금 괴물이라는 네.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Back With You라는 작업이 작가님이 어느 순간 뭐 좀 어렸을 때는 몰랐던 이제 신체적 뭐 결함까지는 아닌데 뭔가 부재를 알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 내장 기관 안에서 우리는 피부 바깥만 알고 있는데 이 피부 안쪽의 혈관과 내장과 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 뭐가 없었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급작스럽게 알게 되면서 이 안의 것을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만들고 내가 없다면 내가 착용하리 이러면서 이런 패브릭으로 그 새로운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Back With You라는 작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그때 특히 이제 제가 이 작업에서 주요하게 본 것은 처음에는 물론 그냥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작업이었지만 이 작업이 누군가가 착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반드시 작가가 선정한 모델이 아니라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착용하면서 전시장 안에서도 어떤 군집된 임시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작가의 어떤 감성과 시도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작가가 만들어낸 이 대안적인 오브제를 착용함으로 해서 그 불완전함이 다시 채워지는 상태 같은 것들의 일종의 위로이기도 하고 이것이 선물이기도 하고 또 작가도 다시 스스로를 보완해내는 이런 장치처럼 Back With You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 작업은 총 50점으로 진행되었었고 덕수궁에서 열렸던 아트플랜트 아시아라는 좀 큰 규모의 야외 전시에서 제가 이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으로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형태와 색감을 일부러 더 의도해서 만들었고 이것들을 실제로 진짜 제가 모르는 익명의 관객이 참여하고 저를 쓱 지나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쳤다 나의 조각이 돌아다닌다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사람도 조각이 되었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조각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괴상하고 재밌고 특히 그 남성이 네. 여자 자궁 나팔관의 네. 모티브를 가진 조각을 입었을 때 맞아요. 너무 젊은 어떤 남성분이 여기 보이는 제 나팔관 앞치마를 두르고 되게 멋있게 이미 아웃핏이 멋있는 분인데 더 멋있게 되게 시크하게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참을 수 없이 잡아서 사진 찍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게 마치 약간 하이피스트의 그런 스트릿 패션 같이 보일 정도로 게다가 덕수궁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네. 너무 그래서 사실 그때 좀 이해한 게 패션이라는 것만큼 조각적인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후에 백위듀 세 번째 섹션 때는 훨씬 더 과감하게 제가 갔죠. 네. 그죠? 방금까지는 백위듀 스트롤러였거든요.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테이크 유 쉐이프라고 제 거를 착용하면 그 내장의 어떤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이 어떤 뼈를 갖고 있잖아요. 어깨뼈, 그리고 척추, 그리고 골반뼈, 다리 다 2개고 웬만해서는. 근데 그것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형상이 변하는 백위듀를 이제 가장 최근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 Take Your Shape가 더 흥미로운 것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약간 확장된 신체를 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존재로 변신할 수 있게 하는 그 순간을 제시하는 건데, 물론 이게 웃긴 거는 이제 아름답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변신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상해. 좀 이상하네. 약간 근데 그런 뭔가 마음에 상태이긴- 드는 거 이러지 그쵸. 않았을까요? 네. 네. 아마도. 네. 그래서 물론 그 관객분들이 여기에서 마치 샵처럼 이렇게 구성된 공간 안에서 내가 나를 더 확장시키고 변신하고 싶은 상태를 골라서 임시로 착용을 해보고, 또 전시를 그걸 착용한 상태로 다시 전시를 관람하게 하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작업들도 이 변신한 이상한 존재가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전시를 함께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변신이라는 단어가 또 제가 생각했을 적에 오한나 작가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이미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스에서 보실 작업이라든지 대규모 그 설치 프리즈 어워즈의 설치 작업이라든지 다 한 가지만을 묘사하거나 한 가지 안에서만 레퍼런스를 삼아서 작업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를, 절대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존재들을 같이 섞어내고 새로운 혼종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뭐 그게 무엇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무엇이 막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태들을 계속 송출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키워드, 혹은 뭐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 뭐 새로운 우정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 속에 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작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작업으로 변신시키는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 친하기도 하고요.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파벌도 만들고 파벌이 이제 지기도 하고 정치 싸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괜찮으신지 네. 모르겠지만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고, 제가 작업을 해오면서 그 존재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동네 정도는 생긴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이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는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 안에서는 네, 이번 작업도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다음 그 지금 이 아웃풋이었던 것 작업이 페어장에 들어가시면 포커스 아시아 섹션에서 보실 수 있는 오한나 작가의 신작인데요. 그랜드 쿨리라는 작업이고, 이 작업에서는 그래도 기존에는 주 재료가 거의 그 90%를 이루는 주 재료가 패브릭이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캐스팅을 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또 작업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좀 신작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가 어떤 정말 더 구체적으로 죽음과 삶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순간을 보여주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신과 혼종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 작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재료적으로 피부랑 이제 살점을 가지고 만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뼈가 없으니까 좋은 특징도 있었지만 주로 매달리거나 바닥에 널브러지거나, 근데 뼈가 없으니까 직립할 수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좀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뼈가 들어있는 어떤 존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죽었다 하면 아니 나 살았는데? 라고 말하거나, 살았네 하면 아니 나 죽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딱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오해받아도 사실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풍경과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배경이나 풍경을 볼 때 너무 쉽게 타자화하고 그냥 멋있다 끝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풍경이 왜 인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을까요? 때로는 저는 어떤 강을 보면서
정말 에너지 교환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강을 뭔가 신으로 느낀다던가 아니면 그냥 강 자체로 내가 저 강과 대화를 하고 있다던가 뭐 수영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랬을 때 어떤 자연을 좀 떠올렸던 것 같고 아 이렇게 된 거 실제로 있는 자연을 좀 떠올려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나이브하게 왠지 미국일 거야. 그 미국 중에서도 중부를 내가 제일 잘 모르니까 미국 중부에 있는 뭔가 협곡? 이러면서 타이핑을 했는데 그랜드 쿨리라는 워싱턴주에 있는 협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이미지를 봤는데 풀이 막 나 있고 물길이 조그만하게 마치 용의 모습 같은 느낌으로 물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른 협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랐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말 아닌가? 여기 물이 있는데 뭐가 말랐어? 여기 다 생명 너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왠지 이게 딱 저의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가져오고 뒤에 쿨리를 조금 재밌게 바꿔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네. 그 마른 협곡이라는 게 그 그랜드 쿨리가 저도 찾아보니까 처음에 그게 높은 지대였다가 그 빙하가 녹는 시기에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흐르면서 거기가 협곡으로 조성이 된 곳이에요. 조성이 돼서 실제로 물이 정말 철철 넘치다가 일종의 그것이 이제 샘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협곡이 아니다 보니까 물이 한순간 또 말라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마른 상태의 협곡이 되었다가 다시 거기에서 작은 생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숲으로 우거지고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상태의 협곡으로 이제는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아나 작가가 접근하고 싶은 그 죽었는데 살아있는 상태, 또 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협곡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 딱 그 중간을 어쩌면 조금 하찮아 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달하는 네, 작은 생명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그랜드 쿨리라는 작업이 완성이 된 것 같고 이 좀 큰 화면을 요 구조들, 알루미늄 구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뼈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과대망상적 사고지만 전 작업을 할 때 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 혹은 피노키오를 만드는 제페토 막 약간 망한 과학자로서 뭔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뼈도 제가 손으로 진짜 직접 다 빚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주우러 다니기도 하고 나무를 필요할 때는 어디서 사기도 해서 이 나무다 싶은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 나무에 제가 다 점토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빚어서 만든 모양을 제가 손으로 일일이 제가 원하는 모양을 다 깎고 그래서 그 원형을 만드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제가 이런 거를 원래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너무 많이 갖다 버리면서 진짜로 너무 뾰족한 걸 만들다 보니까 막 몸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캐스팅을 해서 만든 거였어요. 왜 알루미늄이었냐 하면 알루미늄이 주는 그 차가운 색상이 제가 주로 쓰는 패브릭의 어떤 온도와 되게 상반되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스윙잉에서 등장한 막대기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혹은 동물의 몸을 구성하고 설 수 있게 하는 뼈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조류의 발을 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져 있는 상태의 또 다른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 블리딩의 이미지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실 그 계속 죽었는데 살아나는 상태에서 다시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 그리고 그것이 다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 이 상태 같은 것들 그 에너지가 우한나 작가님을 제가 계속 매료돼서 함께 더 잘해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더 성장하실지, 또 이 프리즈 어워드라는 너무 좋은 계기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관객과 관계자들에게 소개가 될 텐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막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님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돛대를 달고 이제 앞으로 흘러가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커미션 작업도 할 수 있었고 상도 주시고 이 오픈 때부터 제가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와 진짜 어깨가 무겁다. 제가 진짜 이 상 주신 거 정말 후회 안 하시도록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역시 늘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라. 네.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할 건데, 근데 작가는 그렇잖아요.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되게 엄청 큰 규모의 대형 설치를 처음으로 해보고, 늘 그런 대규모 설치를 보면서 설치 작가를 꿈꿔왔는데 정말 처음으로 한 거죠. 역시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저의 어떤 역량, 그리고 제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도 여실히 파악하게 되는 계기였고, 이런 기회를 또 얻어서 그때는 제가 좀 더 저답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중간에 실패도 있고 뭐 네. 조금 뒤로 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오한나 작가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네. 계속 응원하고 네. 기대하는, 네, 가장 옆에서 가깝게 바라보는 관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